안녕하세요. 김재준입니다. 제가 오전에 영상 올리고 나서 좀 일부 이 해당 영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나 아니면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뭐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답을 영상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어떤 영상이었냐면 "학력이나 출생 지역이나 부모님 직업 말하면 안 되나?" 제가 가급적이면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이미 제출했으면은 뭐 자기소개서에 뭐 "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 남은 거를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." 뭐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, 일단 걱정 말고 이 궁금증이 있어요. 면접 기출 보니까 전공이 뭐였는지 물어보던데 여기 한 번 하셨고요.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"전공 수업이나 동아리, 학생 이런 거 기출 답변에 널리고 놀렸다." 엄청 많다는 얘기겠죠. 자,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채용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면접자들한테 어떤 질문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. 제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, 일단 면접 당일날 면접관들이 다 모여요. 그리고 채용 부서에서 질문할 풀을 준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질문 풀을 한 30개, 한 30개 주면은 그중에서 면접관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질문할지를 다 정해요. 왜냐면은 면접자마다 임의로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. 어려운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쉬운 질문도 있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죠. 자, 그런데 최근에는 이 공고 사항에 보시면 이런 게 있죠. 부모님의 직업이라든가 여러분들의 학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뭐 출생 지역 이런 거 가급적이면 이제 "언급하지 마라. 감점 줄 수 있다."라고 명시가 돼 있단 말이죠. 네, 그래서 사실 그 면접관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, 그래서 애초에 그 질문지 풀에 뭐 "전공이 뭐냐?"라고 물어봐라 이런 질문지 나올 수가 없어요. 애초에 채용 부서에서 그런 것도 다 필터링하고요. 그리고 면접관들도 그걸 먼저 물어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어떤 경우 때문에 대체 면접 기출에 널리고 놀려게 됐냐? 사실 이거는 면접자분들이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나 아니면은 그 면접에 답변을 할 때가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본인이 성실하게 했던 경험에 대해서, 성실하게 일했던 혹은 성공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라. 그러다 보니까 뭐 주로 인제 대학 졸업하신 분이 많으실 테니까 대학 얘기를 많이 하겠죠. 그러면 이제 후속 질문으로서 "무슨 전공이 나왔냐? 학점이 어땠냐?" 뭐 이런 것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처음부터 면접관들이 너 전공 뭐야?" 오자마자 물어볼 리는 없어요. 왜냐? 만약에 대학을 졸업 안 하신 분이 있어요. 대학을 졸업 안 하신 분이 면접자들이 있는데, 그 상황에서 같은 질문 받으면 답변할 수가 없겠죠. 그리고 분명히 공고글에는 학력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. 그러면은 해당 면접자가 당연히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. "야, 내가 분명히 학력 관련해서는 이게 블라인드인데 면접관이 이거 물어보더라."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. 그러면 어떡하겠어요? 그럼 바로 민원 들어오는 거예요. 민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, 사실 여러분들 면접에서 탈락하잖아요, 성적 높은데. 소송도 걸려요. 제가 인제 채용부서 직원분들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정을 해요. 그래서 이 앞서 인제 제가 답을 드린 것처럼 전공이나 뭐 그 블라인드 관련된 데도 불구하고 질문이 나온 거는 사실 면접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포함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자, 충분히 제가 답을 드린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여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제가 과거에도 그랬고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. "그래도 써 와." 이게 면접자들이 쓰신 분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해요, 그러려니. 그래서 좀 꼼꼼하게 보시고 좀 누군가를 필터링 할 때는 당연히 이게 마이너스 요소예요. 마이너스 요소 맞아요. 이게 플러스 요소가 될 수는 없는데, 그렇다고 해서 워낙 또 많은 이제 면접자들이 좀 내다 보니까 에이 뭐 특별하게 이 사람이 좀 못한 건데 이 사람 꼭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고려될 수는 있겠죠. 근데 대체적으로 면접을 잘 받고 그다음에 뭐 크게 흠잡을 게 없으면은 이거 가지고 뭐 굳이 미움을 주겠다? 뭐 이건 사실 뭐 확률이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,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플러스 요인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.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뿐이죠.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,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미 제출한 거 크게 뭐 작용하는 건 아니니까 남은 면접 잘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에, 부모님이 직업이 아니죠. 예. 성실함을 강조하신 부모님 가르침, 이런 건 상관없어요.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다음에 어
사회 경험 문제가 참 있죠. 사회 경험은 여러분들 아마 자기소개서 쓰실 때 참 고민이 되죠. 분명히 사회 경험 관련된 거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, 경력사항이나. 그래서 제가 이미 제출한 거는 제가 한수 없다 말씀드렸고, 혹시나 아직 뭐 제출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작성할 일이 있으면은 그 안 쓰셔도 돼요. 안 쓰 뭐 할 게 없다고 하지만 뭐 하다 못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쓰셔도 돼요. 아니면 내가 그 수험생이시니까 수험생활 열심히 해서 쓰셔도 돼요. 이게 여러분들이 당락에 결정을 미칠 만한 큰 중요 요인이 아니고, 오히려 인제 괜히 뭐 좀 더 인제 내가 좀 좀 잘해 보려고 이렇게 뭐 내가 명문대학 나왔다, 특정 대학 이렇게 쓰시는 뭐 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이거랑 좀 거리를 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요렇게 댓글에 대해서 답을 드렸고,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그래도 여기 제 댓글 다시는 영상에 댓글 다시는 분들은 공무원 면접이잖아요. 공직자가 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, 그래도 좀 저한테 그래도 뭐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서로 인제 예의를 갖춰 가지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. 나중에 또 입직하시고 나면 또 그 악성 민원인한테 시달리실 텐데, 우리 인제 저는 전직 공무원이었고 여러분들은 이제 공직자 되실 분들인데, 요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예의를 지켰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까지 좀 말씀을 드려 봤어요. 네, 감사합니다.